네, 영화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영화제 첫 섹션이 이렇게 상영되는 것을 보니 저 또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역시 영화와 영화제는 어떤 영화를 틀든 어떻게 준비하든 관객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 빛을 만들어주신 오늘 이 자리에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와 관객이 조금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 이제 거의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만나는 시간에 이제 GV 시간인데요. 2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인천독립영화제의 첫 GV를 맡으니 굉장히 떨리고 또 설렙니다. 저는 감히 그 영광의 자리에서 진행을 맡은 12대 인천독립영화제 홍보팀장 사준서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건 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겠죠. 오늘 아쉽게도 전국 섹션 1의 첫 번째 상영자 벌시 캘링의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일정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일종 보통 여느 9월 자르고 붙이기의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십니다. 제 바로 오른쪽에 계신 최원영 감독님부터 돌아가면서 이제 관객분들께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종보통 연출한 최정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느 9월을 연출한 김경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느 9월의 우연 엄마 역할을 맡았던 김현진입니다. 여느 9월에 우연을 맡았던 성이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르고 붙이기를 연출한 김효준이라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르고 붙이기에서 제이역을 연기한 장재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르고 붙이기의 정우역을 맡은 황재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 섹션 1회 GV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상영관 내에 계신 자원활동가분이 마이크를 전달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선 저도 이제 진행자지만 전국 섹션 1회 작품들을 너무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먼저 질문을 몇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 고민할 시간도 함께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작품들의 감독님들께 먼저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작품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관객분들을 만나기까지는 그 시작 지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각각 이 작품들은 어떻게 만들게 된 작품들인지 이제 옆에 계신 일종보통의 최정현 감독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큐멘터리 배우고 있을 때 일종보통 운전면허를 우연히 따려고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왜 일종보통이야? 막 이렇게 했는데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엄마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내 마음에 온기가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점점 만들어 갔던 게 이렇게 일종보통으로 완성됐습니다. 네, 여느 9월이라는 작품은 이제 제가 작품을 만들기 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한테 좀 사랑한다는 얘기도 못 해봤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많이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족에게 좀 영화로라도 제가 사랑하는 영화로라도 좀 보답을 해보고 싶어서 네,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잘했어.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 같은데요. 영화를 공부하면서 좀 오래 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했을 때 뭔가 그러니까 영화 공부를 한 기간에 비해서 뭔가 성과가 너무 없어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쯤에 그러면 약간 엄마한테 좀 마지막 작품은 좀 선물하듯이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엄마의 도움으로 약간 영화를 계속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도보치기랑 좋은 작품 만들어주신 감독님께도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 감독님의 어머님께도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같이 가져야겠네요. 이제 저는 세 작품 모두 이제 GV에게 맡고 보다 보니까 모두 가족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가족이라는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특별하기도 하고 어쩌면 좀 특이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감독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가족이 어떤 존재인지 또 그걸 연기한 배우분들께서도 이제 가족을 영화에 담을 때 혹은 가족이라는 존재를 연기할 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이번에 김효준 감독님부터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딴 생각하셨군요. 생각했어요. 네, 이제 가족이라는 좀 특별하고 또 특이한 관계를 영화에 담을 때 혹은 연기할 때 이제 어떤 것들을 따로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뭔가 연출을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배우분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현장을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배우님들의 역량에 누가 안 되게끔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또 어떤 형태의 다른 가족이 된 것 같은 식으로 연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근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가족에 대해 연기를 할 때 가족에 대해 연기할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진짜로 그냥 가족 역할을 맡으신 분들하고 엄청 친해진 다음에 진짜 가족처럼 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우리 삶 속에 내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족 관계라는 게 그런 거군요. 황대필 배우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좀 약간 좀 다른데요. 항상 뭐 자식은 늙어서도 자식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보통 가족 영화를 찍을 때 연기자들이 내가 어떤 나쁘게 보이는 모습들을 잘 표현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아들이니까 치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이라서 사실 남한테 하는 실수지만 부모님들이나 가족에게 하면 이게 실수가 아니고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는 접근들이 항상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할 때 내가 어떤 핑계를 대기보다 그냥 돈 줘 이러면 주듯이 어른이면서도 항상 철부지 같은 아들의 모습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철없는 행동들,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남들이 봤을 때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서도 그것들이 가족 사이에서만 허용되는 철부지가 치졸한 모습들을 좀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네. 이번 작품에서도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치료됐습니다. 김경원 감독님. 네, 저는 가족이란 게 극중의 대사로도 나오기는 하는데 좀 안 맞아도 굴러간다는 게 저는 좀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탕으로 그거를 좀 주제 삼아서 작품에 되게 녹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라는 그런 매개체도 생기게 되었고 자동차 안에서 뭐 운전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끝까지 자동차는 굴러가고 그런 모습으로 좀 가족이라는 걸 나타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 본 분들이랑 같이 연기를 할 때 뭔가 좀 뭔가 부끄러웠던 것 같은데 계속 같이 촬영도 하고 가족처럼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네, 저는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엄마의 역할을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우연히 그 역할의 나이였을 때
부모님을 좀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우연이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를 바라봤던 그 시선들에 대해서 뭔가 많이 떠올리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우연이가 진짜 제 배 아파서 낳은 아이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저희 가족을 많이 떠올리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연우보원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성희연 배우님의 표정 연기와 그리고 또 어머니 역할 연기해 주신 배우님의 목 나가는 발성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연기를 해서 감사드립니다. 최정현 감독님께서도 가족을 닮은 대해서 어떤 것들에 고려하셨는지. 저는 약간 가족이 형태만 다르지 느끼는 감정은 하나는 공통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증은 다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의 감정 그리고 공감 한 시퀀스의 공감만 있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찍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큐를 보면서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관객분들께도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까 하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 목사님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여기 앞에 같이 입으신 분. 안녕하세요. 일단 처음 왔는데 되게 재밌게 다 잘 봤고요. 저는 일단 예고편 보고 왔었는데 일정 보통이 제일 궁금하긴 했어요, 내용이.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실제 다 가족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결말이 궁금하더라고요. 엄마가 진짜 일정 대형을 샀는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연우 9월은 예고편 보고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보고 되게 울컥했어요. 울컥하고 너무 리얼하고 진짜 부부싸움 너무 리얼했고 너무 꼬마 남자 아이도 이름을 모르겠는데 너무 연기 너무 잘했고 나도 막 부부싸움 할 때 애한테 그렇게 소리 내고 그러지 않았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에 정말 너무 그랬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궁금한 질문은 아니고 질문은 저쪽이면 일정 보통 감독님께 질문하셨죠. 어떻게 일정 보통을 어머니께서 따셨는지. 다 이거 궁금해하시는데 결국 까지 못하셨어요. 저처럼 하다가 지치셔가지고 지금은 그냥 점점 보류 상태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도 연우보원의 호연에 또 울컥한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관객분들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질문이 몇 가지도 있거든요. 이제 고민하실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영화를 또 이제 한 섹션을 묶어서 보다 보니까 연우 9월이랑 자두고 부치가 둘 다 그 긴 대화씬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또 그 긴 대화씬이 인상적인 동시에 이제 굉장히 둘 다 촘촘하게 잘 짜여진 대화씬인데 연출 방식이 굉장히 좀 상이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둘 다 뭐 현실적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카메라의 사이즈도 다르고 편집의 템포도 다르고 그래서 이분들은 대본을 쓰시고 이 장면을 담을 때 어떤 걸 중심으로 연출하였을까 되게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우보원의 김경호 감독님께 먼저 그 긴 대화씬, 음주운전 걸리기 전까지의 대화씬을 어떤 걸 중심으로 연출하고자 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냥 딱 우연히의 시선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볼 때 되게 좀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우연히 시선에서 되게 좀 무섭게 보였으면 좋겠어서 또 그런 대사들 자체는 사실 좀 어떻게 쓸까 많이 고민도 했었거든요. 좀 잘못 썼다가는 짜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되게 민감한 부분을 건들 수도 있어서 사실 주변에 사람들이 싸우는 것도 되게 많이 관찰도 했었고요. 그 대사 같은 거는 좀 저희 고모랑 고모부가 이렇게 싸우시는데 그 고모랑 고모부 싸우실 때 많이 참고를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의도했던 대로 좀 우연이라는 인물이 되게 좀 무섭게 느낄 수 있게 좀 짜여진 것 같아서 되게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운을 참고하셨다는 거 혹시 어떤 방식으로 참고하셨는지? 저희 공업부가 되게 가부장적이시고 저희 고모는 이제 상처를 되게 잘 받으시는데 딱 여기에서 나오는 엄마와 아빠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그때 우연히처럼 뒤에서 쪼그라서 좀 가운데 있었는데 네.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마음 아팠던 거를 우연히한테 한번 대입해봤습니다. 되게 잘 녹아든 영화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준 감독님께서는 일단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뭔가 배우들이 연기를 좀 더 좋게 약간 연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연출 목표였고 그 뭔가 커트로 나누거나 다른 촬영으로 그러니까 카메라로 계속 배우의 연기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롱테이크로 연출을 해보자라고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요청을 막 여기서 뭐 이렇게 해달라 이런 요청보다는 사실 배우님들이랑 되게 오래 됐어요 관계가. 그래서 저의 어떤 그 니즈랄까요, 톤 같은 거를 배우님들이 먼저 알고 계신 그런 지점들도 있었고 사실 롱테이크가 저 뒷부분까지 쭉 다 가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편집을 저렇게 한 건데 배우님들이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특히 이제 황지필 배우님은 김효준 감독님과 김효준 감독님의 작품들에 많이 출연도 하시고 또 몇 번은 이제 공동 연출하신 작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지필 배우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김효준 감독님과 이렇게 오래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약간 어느 순간 서로 약간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이제 섀도우보치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최근작인 경우다 보니까 이제 이번 영화를 준비하실 때 그런 지점은 따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김효준 감독이 다크함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었던 첫 번째 감정은 내가 생각보다 효준 감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사실 영화라는 거는 이제 효준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 밑에 수면 밑에 있는 것들을 이제 또 끄집어내고 하는 것들이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그 상처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처에 있어서 제가 다가갈 때 좀 어떤 식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면서 반대로 자르고 붙이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알고 있다라고 믿었던 김효준 감독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들이 좀 강했고요. 또 반대로 연기할 때 어떤 특정 디렉션들이나 이런 거는 눈빛으로만으로도 알긴 하지만 간혹하다 촬영할 때 제가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너무 좀 눈빛만 이렇게 네, 철석같이 믿어주기도 하고 또 그게 어찌 보면은 그 테이크를 매 순간마다 좀 오래간 테이크도 있는데 사실상 단편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감독이 김효준 감독의 배포인 것 같고 그거를 잘 수행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종 보통도 이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프로그램북에 적혀있는 시놉시스랑 연출에 보면은 운전면허를 등록할 때 차별적인 말을 꽤 많이 들었다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직접적으로 담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이었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남자분들은 액티비티한 걸 되게 좋아하니까 하셨을 거고 여자분들은 부모님이 용돈 주신 걸로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했겠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뭔가 은근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예민한 건가? 예민한 것 같기도 약간 이러면서 그 예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찍게 된 거거든요. 저도 지금 듣고 당도가 기분이 나쁜 걸 보니 특별히 이제 예민하셨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발표가 만들어진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시놉시스와 연출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천동네 영화제에서 만들어지지 못했던 프로그램북이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북으로 변형되어서 그
티켓 부스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인프피 티켓이라는 특별한 티켓이 있거든요. 이순옥 영화제 후원과 함께 수령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온라인 프로그램북도 있고 이렇게 많이 오신 감독님 배우분들의 사인도 받을 수 있는 사인칸도 있는 특별한 티켓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관객분들에게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분이 있다면은 네 말씀해주세요. 저기 감정 처음에 질문은 감독님들한테 저기 본인 지금 이번에 이 작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다음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왜 아쉬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늘 친구들하고 같이 보러 가자고 공짜니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친구들이 저기 재미없다고 독립영화 그래서 안 왔는데 여기 올라오신 우리 저희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은 독립영화는 어떤 것인지 각자 생각하는 거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들께 스스로의 작품에 대해 특별히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으로 질문하셨고 이제 나에게 독립영화 또 많은 책임을 열어가지고 이제 너무 뭐 딥하게 말씀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부담 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면은 최재형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정 보통에서 제일 아쉬웠던 건 그 운전면허를 딸 때 사실 촬영을 할 수 없게 그러니까 거기서 촬영을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운전면허 하는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꼭 찍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딱 두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떨려서 더 떨어진 것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네. 무조건 잘했는데 옆에다 두고 이렇게 찍었는데 앞에서 너무너무 찍고 싶었다. 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찍고 싶었는데 옆에 너무 몰래 찍은 게 너무 아쉬웠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두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고 있는데 할머니 들어오셨을 때 그때 너무 등골이 막 짜릿해서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아빠가 죽는다고 했을 때 너무 너무 저한테 자주 들었던 얘기지만 그냥 이렇게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순간이 있어서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한테 독립영화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재미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고 새로우니까 또 보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연애 9월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제 딱 그렇게 싸우고 나서 경찰이랑 처음으로 대치하는 그 시퀀스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완전히 그 배우님들을 거의 믿고 갔었어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았고, 또 배우님들의 합이 가장 중요한 씬에서 이제 롱테이크까지 가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우리 그 이한 배우님이 이제 연기 차력쇼를 좀 보여주는데, 그 부분이 이제 편집하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감독인대로 제가 볼 때 좀 울컥하기도 했고,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보다는 좀 아쉬웠던 촬영 비하인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 차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차 안에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랑 저랑 트렁크를 타고 찍었는데, 네, 트렁크 안에서 껴안고 모니터 보면서 찍었었는데, 그러니까 좀 배우님들이 저랑 이제 대화를 할 때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하니까 되게 불편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컷이랑 오케이도 트렁크에 타서 컷이요 오케이요 이러니까 네, 그 부분이 좀 되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그리고 저에게 독립 영화란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서도 하나고요. 그리고 사실 사람의 내면을 가장 쉬우면서도 좀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이렇게 좋은 작품 만들어줬고요. 김현진 배우님은 실제로 불편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되게 보면 좀 되게 잔잔하고 좀
저는 감정 상태가 되게 좀 힘들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서 근데 이제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환기가 돼서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한데 웃기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재밌었던 순간들이 많았어서 저는 오히려 좀 더 좋았고 아 이런 게 약간 독립영화의 맛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트럼프에 사셔가지고 컵 어필을 하셨을 거라고는. 그럼 김효준 감독님께서도 이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자르고 붙이기에서 사실 본인은 되게 부끄러워하는데요. 전 제이 배우가 제이 역할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저는 너무 다 아쉽습니다. 더 찍고 싶은 장면들도 되게 많았고, 근데 어쨌거나 현장이라는 게 원하는 만큼 역량을 펼치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게 너무 많고요. 독립영화는 이 재밌는 거를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안타깝고 저는 너무 재밌고요. 이 재미를 딱 캐치하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즐길 것이 많아진달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신 관객분께서는 꼭 친구분들께 많이 재밌다더라 전달해주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이 많다고 김윤정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또 이제 서칭을 하다 보니까 메소드 연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작품 속의 인물이 되는 그런 연기 기법. 제가 알기로는 김호준 감독, 김영준 감독님께서 자르고 붙이기 작품을 고시원에서 집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처음 보는 메소드 집필이 아닌가라고 이야기 들었었는데요. 특히나 여러 이제 고시원 배경이 되는 배경 미술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제 직접 고시원에서 이 작품을 쓰신 게 만드시는데 또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작품을 제가 뭐 이 작품을 위해서 고시원에서 쓴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뭔가 한 10년쯤 이제 그냥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고시원에서 거의 혼자 울면서 뭘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고시원에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어머니 손가락을 잡는 작품을 쓰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을 하면 그냥 좋은 생각만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너무 많은 실수들 그리고 막 엄마가 막 잠 못 자고 저도 같이 잠 못 자고 둘 다 새벽에 한 3시쯤에 깨가지고 물 먹다가 눈 마주쳐가지고 왜 잠을 안 자냐고 약간 이런 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뭐였는지 혼자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고시원이었고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깊은 감정이 영화에 녹아들어서 저한테까지 또 관객분들한테까지 잘 전달이 된 것 같았습니다. 또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에 분 질문 드릴게요. 영화 굉장히 감명 있게 잘 보았고요. 일정보통에서는 어머님이 너무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어머님 특히 이렇게 먹는 먹방 촬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느 9월에서는 그 대사식이 많아서 저는 이게 자막 올라갈 때 우연히 성현 군이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연이가 거기가 주인공인가요, 감독님? 그리고 우연이가 바깥으로 뛰쳐나갔잖아요. 그 부분이랑 자르고 붙이기에서 그 아들이 새벽에 나가는 게 비슷한 거고 결국 그 우연이가 성현 군이 왜 그 경찰 아저씨가 왜 자꾸 묻는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우리 엄마는 저희 집이 돈이 없어요. 울컥한데 그게 와 참 가난한 대물림을 해야 되나? 그리고 결국은 여느 9월이랑 자르고 붙이지 공석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벌금이에요? 아니면 뭐 깜빵가요? 뭐 하고 그러고 결국에는 자르고 붙이고 돈 때문에요. 그걸 주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고시원에서는 이렇게 발사구 소리만 들려도 뭐라 그러는데 그거는 뭐 폐업한 고시원에서 촬영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저도 우선 가장 궁금한 폐업한 고시원에서 하신 건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네요. 고시원 반은 저희가 사실 촬영을 할 수 없는 예. 고시원이 실제로 촬영하기가 되게 어려운 가장 그런 곳이라서 그 반은 완전 세트로 가벽을 만들어가지고 미술을 해서 촬영을 했고요. 복도는 실제로 고시원을 빌려가지고 섭외를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미술 확실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여느 부분에서는 그 경찰 민주주의 집합은 왜 아이의 물음에 대답을 안 했던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몇몇 관객분들이 좀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제가 한번 겪었던 일을 한번 재현을 해보자 해서 만들었던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우연히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도 제가 실제로 뱉었던 말이었는데 그 경찰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살짝 억울한데, 네. 그래가지고 그 경찰 되게 험악하게 생겼잖아요. 네. 오늘 안 오셨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기 지금 웃고 계신 분이 있는데, 네. 되게 제 그때 이미지랑 너무 딱 맞는 대현 배우님이 계셔가지고 바로 캐스팅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분 만나보고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답변이 다 만족이 되었을까요? 질문하면 그러면 저기 뒤에 아까 손 들어주셨던 하늘색 옷 입으신 분께 손 이제 크게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연우구월 배우님하고 자르고 붙이기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연우구월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이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컷이 많았을 텐데 감정선을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잘 쌓아올리실 수 있었는지. 원래 그렇게 컷이 많이 달라지면 할 때마다 감정선이 많이 달라져서 이상할 법도 한데 롱테이크로 찍은 것 마냥 되게 잘 쌓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고, 자르고 붙이기 배우님은 롱테이크라서 체력 소모가 되게 심했을 텐데 그렇게 막 힘든 게 아예 안 보이고 그냥 계속 감정을 잘 쌓아 올리시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거의 다 롱테이크로 촬영이 됐었고요. 거의 한 3개 정도로 분할이 돼서 촬영을 했었어서 사실 이게 그 운전을 해주신 이제 우연 아빠 역할 해주신 분이 운전을 하면서 계속 쭉 그냥 롱테이크로 쭉 갔던 부분이 있어서 연습을 그래도 좀 많이 합을 맞춰놓은 것도 있었는데, 근데 현장에서 그 이제 공간을 잘 만들어주신 것도 있고 연기를 잘할 수 있게끔 그걸 좀 그래도 순서대로 찍어주셨어요. 원래 보통은 막 되게 섞어서 찍어서 그렇게 연결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순서대로 저희 집중 잘 할 수 있게끔 순서대로 촬영을 하기도 했고, 이제 또 상대 배우 이제 분께서 또 운전까지 하시면서 되게 집중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 감정을 많이 잘 받아서 저도 그렇게 잘 쌓아서 갈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롱테이크가 제 기억으로는 짧으면 14분, 많이 넘으면 한 18분 정도 나왔는데 총 4테이크를 갔거든요. 근데 뭐 감독님께서는 뭐 배우들 연기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고 이게 계속 그 눈물이나 감정선 같은 거를 4테이크 모두 해야 되다 보니까
탈수 증상도 조금은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가 한 테이크 갈 때마다 충분한 휴식을 좀 많이 갖고 갔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같은 경우는 효준 감독님이 그거에만 난 올인하겠다 하다 보니까 스케줄도 널널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수전증이 조금 있기도 하고 이때 엄청 추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테이크를 가고 나서 몸을 녹이지 않으면은 수전증 플러스에 이제 몸이 떨리기 시작하니까 너무 전 또 메리아스를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보통 한 테이크 가고 한 20-30분 쉬었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일찍 들어간다는 감독님 잠깐만 좀 얘기 좀 하자. 또 시간 끌기도 했었기에 뭐 체력적으로는 사실 감정선이나 뭐 눈물 같은 거 이런 것 빼고는 딱히 체력적으로 감독님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좋은 연기 펼쳐주신 이제 장재 배우님과 성희안 배우님께도 연기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제 어떤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서 연기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두 분의 연기가 좋아요. 장재 배우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거 찍었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뭔가 그래도 대본에 써져 있는 나이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감독님한테도 감독님 진짜 나이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너무 막 이렇게 나이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대로 대본에 나온 나이대로 연기를 했는데 그 덕분에 진짜 영화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초등학교 5학년 연기를 해도 지금 보면 부끄러울 것 같은데 더 어린 나이에 연기를 한 걸 보니까 좀 더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우분이 좋은 연기 보여주셔가지고 저희는 모두 인상적으로 연기를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안 배우님이 연기할 때 어떠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이랑 같이 촬영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좋은 분들께서 많이 웃고 계시네요. 흐뭇하게. 좋은 연기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 질문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손 들어주신 분 마이크 전달해드릴게요. 네, 들고 계시면은 저는 내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정말 가족들이 생각나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보면서 들었던 게 감독님들께서는 다음 영화를 어떤 이야기를 또 풀어가실 수 있을까가 더 기대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들께서는 다음 작품으로 어떤 걸 그려가고 싶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김은희 감독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다음 걸로 피아노 입시를 준비하는 여중생이 여름방학 동안에 겪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단편으로 찍을 예정이고요. 내년 봄에 날 죽을 때 우리 제이 배우랑 저희 누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누나랑 같이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직 저는 군복무가 아직 1년 이상 남아가지고 아직 차기작을 계획하진 않았지만 저 코믹한 이야기로 좀 가족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고 싶고요. 네, 지금 올라오신 이 배우님들이랑 그리고 지금 앞에서 지금 같이 아빠 역할과 경찰분 이제 배아님이랑 경태님 같이 계시는데 또 그 뒤에 있는 스태프분들과도 다시 한 번 더 좀 재미있게 영화 한 번 더 만들고 싶습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엔 극영화를 한번 다시 단편 영화로 찍고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가족 영화로 약간 혈연은 아닌데
엄마와 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감독님의 차기작들을 모두 저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좋은 말씀 나눠주신 감독님 배우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까지 자리해주신 관객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인천 독립영화제 그 첫 번째 준비 시간을 이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다들 즐거우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대답이 나오는 경우 흔치 않아가지고 대본은 이제 대답이 안 나오는 경우만 준비하긴 했는데요. 정말 좋으셨나 봅니다. 네. 저도 이제 영화제 준비에 처음 맡게 돼가지고 굉장히 떨렸는데 관객분들도 좋은 게스트분들과 함께 좋은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니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GV 진행을 몇 번 해봤었는데 오늘이 또 가장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했고 가장 최고의 GV였다고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천독립영화제는 매 회차 GV가 있고 또 앞으로의 GV는 올해보다 조금 더 원활한 진행과 함께 이어질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이 관람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신 게스트분들의 GV 소감을 들으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최정현 감독님께서 먼저 김현정 감독님까지 이제 오늘 소감 말씀을 주시고 GV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이렇게 상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한 번 더 다른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연출님이 군대를 가셔서 이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어딘가에 오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여기 같이 올라오지 못한 저희 다른 배우분들도 너무 진짜 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도 다 너무 고생 많았다고 얘기하고 싶고, 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혼자서 얘기하게 될 줄 몰랐어요. 되게 떨렸어요. 영화 만들기도 보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여느 9월이라는 작품을 저희가 12월에 찍었는데 그때 되게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님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보다 더 많이 고생하셔서 사실 제가 내려가고 그냥 스태프들을 다 올리고 싶었는데 배우님들이랑 그게 좀 안 돼서 많이 아쉽고요. 네, 이렇게 많이 봐주시러 오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네, 사실 이 영화를 저희 가족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네, 아직은 용기가 안 나서 가족한테 휴가 나왔다고도 말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다음엔 꼭 이 영화를 가족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5년 만인가? 그러니까 제가 되게 5년 만인가 지금 되게 오랜만에 다시 인천 독립영화제를 오는데요. 근데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관객분들 보고 지금 너무 깜짝 놀란 게 이 정도로 되게 많이 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극장 영화값도 15,000원으로 뛰었잖아요. CGV 가지 마시고 이런 데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만큼 극장에 이렇게 발걸음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그리고 어려워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영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인천 독립영화제 첫 상영에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관객분들과 이렇게 좋은 소통을 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 아까 얘기하신 가난하고 슬프고 그래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영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서로 나누면서 이 독립영화 재미없다고 안 오고 그렇지만 우리는 재밌으니까 여기 왔잖아요. 보면은 후원품도 있고 그렇거든요. 뭐 제가 후원을 해서 하는 일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서로 같이 연대하면서 슬퍼도 뭐 사랑을 나누면은 뭐라고 사랑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오늘 GV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